미국 현지 시각으로 15일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서명식이 이루어진다. 1단계 합의 이후 우리 증시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 미중 무역 합의를 둘러싼 이슈를 집중 분석한다. 이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4일 서명만 하면 끝이게 되는데요. 그럼 또 2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를 앞두고선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정삼영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누가 뭘 하느냐 총의 관심사거든요. 맞습니다. 마침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인데 네. 이제 일본이라던가 유럽 여담의 통상 수장들을 만났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네. 만난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일까요? 글쎄요, 좀 애매한 네. 시기에 네. 갑자기 만났어요. 갑자기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일본이나 EU나 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태고 1대1 협상 해가지고 각국이 이제 협상을 벌이고 있고 특히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가 무역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프랑스가 뭐 미국산 그 반도체 등등에 대해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하고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트럼프는 그러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그 상품에 대해서 많게는 100%까지 관세를 올리겠다 하고 굉장히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 세 팀이 왜 만났냐 얘기가 분분한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본이나 EU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북미가 있고 아시아가 있고 유럽 대륙이 있는데 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 중국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전선을 좀 만들자, 구축하자, 연합하자. 공동 대응을 하자, 네. 연합하자, 연합군처럼 대응을 하자. 왜냐하면 이 중국에 대한 문제는 각국이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네. 특히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국의 그 굉장히 싼 노동력. 값싼 네. 인력, 그 노동력들이 그 유럽이나 일본으로 들어와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앗아간다 하는 그런 그 염려와 그 걱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몇몇 단체에서 특히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ITIF라는 그 정보 기술 혁신 페더레이션 네. 뭐 재단 같은 데인데요. 거기서 지금 나온 얘기가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자구도에서 벗어나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는 것처럼 1대1 양다구도로 만들어가지고 협상을 할 게 아니라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 네. 그래야만 기존의 그 금융 선진국 또 무역 선진국인 우리 이 세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위기감의 발로인 듯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연합을 하자 무언가의 역할이 있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손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과 EU가 미중 관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그럼? 일본과 미국이 네.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1대1로 중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협상 내용 같은 것들이 힘을 받으려면 네. 그 다른 나라 일본이나 유럽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네. 예, 동의를 구하고 그들하고 연합전선 그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중국과 이 대립 관계에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좀 힘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받침 디딤돌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 때문에 만났고 또 그 전에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해제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니 1단계 합의를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 미국 측의 선물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은? 하나의 옵션으로 올라와 있었죠. 네.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었죠. 환율 원래 그 관찰 대상국이었다가 네. 이제 작년 8월에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그 어감만 해도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조작국이냐 대상국이냐 네. 뭐 관찰 대상국이냐 하는 거에서 하나의 카드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줄 수 있는 그 하나의 옵션으로서 여기서 이거를 한 단계 낮춰가지고 네. 내려주겠다 했는데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금 지정을 했는데 그들이 앞으로 이 1단계 합의 사항, 합의 내용, 뭐 수입을 더하겠다 등등에서 이 이행하는 그 과정을 보고 또 변경할 수도 있다 하는 권한을 이 합의문 내용에
또 담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거를 조금 더 여기서 이게 일단락되고 이제 중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남을지 아니면 또 어느 시기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또 제재를 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트럼프 이 재선 문제가 걸려있는 앞으로 10달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중요한 사안으로 남을 텐데 1단계 합의가 이루어져도 넘을 산들이 많습니다. 2단계로 가면은 더 구체화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1단계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2단계는 오죽하겠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1단계 한 1년 6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 이게 뭐 제기가 시작되고 나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2단계는 지금 미국은 즉시 이제 시작을 하겠다 하고 있고 중국은 뭐 그런 얘기 구체적인 일정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시간을 갖지 않을까. 지금 재선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중국이 이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진행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제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두 가지 지식재산권 문제하고 또 미국이 중국에 뭐 수출을 하거나 뭐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강제적으로 중국 쪽에서는 이전을 하기를 바라는 knowledge transfer를 강제화하는 거를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미국은 그거를 굉장히 큰 조건으로 내걸고 거부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등등을 포함해가지고 환율, 금융 서비스의 그 개방 뭐 등등 해가지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 이 무역, 이 경제 측면에서 당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선뜻 2단계 합의를 시작하고 진행시키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단계별로 좀 예측을 해볼게요. 이번에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큰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면은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유발할까요? 시장에서는 일단 환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합의하겠다고 구두로 이제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사인을 오늘 밤에 하겠죠. 이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 이게 지지부진할 것이다 하는 전망도 있었지만 일단 어쨌건 간에 서류상으로 합의문이 나오는 거니까 환영을 하고 있고 그거를 반영하는 게 일단 전 세계 주가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고 유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한동안 그 이란 문제 때문에 중동 문제 때문에 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68 정도 올랐죠. 68까지. 5일 연속 떨어졌는데 지금 유가가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고 금값은 소폭 하락하고 있고 해서 시장 반응은 일단 뭐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합의 내용 중에 2천억 달러를 중국이 향후 2년간 앞으로 1년에 한 1,000억 불씩 종목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냐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 중국에 수출을 하거나 미국하고 수출 문제에 있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뭐 수혜 문제 등등이 이제 부과가 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1단계 합의 이후에 이제 2단계 합의까지 가는 과정은 또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겪었던 만큼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상황 속에 우리 증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며 이러한 글로벌적인 사안들 2020년에 또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지 한꺼번에 이야기해 주시죠. 2단계 합의는 1단계 합의보다는 좀 짧게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체적인 내부적인 그 두 양국 간의 대화가 물밑 작업이 이번 11월 그 대선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고 그 향후에 급진전을 탈 것 같은데 그 선거의 결과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한다 하면은 조금 더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뭐 다시 원점부터 다른 행정부가 들어선다 하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뭐 앞으로 이 글로벌 위험 요인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제일 큰 게 그거였어요. 지금 다루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었는데 이거는 일단 눈에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재선 여부도 지금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고 예, 등등인데 그거보다는 통화정책, 각국의 통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하는 네. 문제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기류로는 지금 연초에 보이는 걸로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조금 보이고 있지 않나. 네.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국채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풀고 있고 네. 국내 문제만 같아도 이제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추가 인하, 금리 인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경기 부양을 좀 시키지 않을까 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떠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중 무역 서명과 관련한 배경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정삼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